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지역을 특정짓지 않은 과제를 놓고 지자체 간 예산 확보 경쟁이 예상됩니다. 불안정한 수익 구조 등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틈새 작물과 대체 작물을 찾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광주 전남에선 처음으로 병문안을 제한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7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폐막했습니다. 차기 대회 개최 도시인 광주는 대회기를 인수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우리 지역 사업 19개가 실천과제로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다른 지역에서도 자기들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제법 있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는 특정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광주의 국정과제로 포함됐다고 하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경우도 100대 과제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라는 포괄적 명칭으로 표현됐을 뿐입니다. 국정계획에는 공약 중에서 이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공약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역의 특정 명칭은 제외를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사업 19개가 실천과제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국정과제 명칭의 의미를 함축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에너지밸리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처럼 지역성이 뚜렷한 과제들은 괜찮지만 다른 자치단체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과제의 경우를 모두 우리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 육성의 경우 울산과 대구, 충남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키우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전남의 국정과제로 포함됐다는 드론 산업 육성과 스마트 농업 육성, 수산물 수출 가공 클러스터 조성 등도 다른 자치단체들이 적극 추진할 경우 우리 지역이 우선권을 마냥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애매모호한 과제의 경우 우리 지역 사업으로 확정 지을 수 있는 시금석이 내년 국비 확보 여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화 실현되려면은 반드시 내년도 신규 국비 사업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가서 설득하고 국정 과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광주 전남의 현안이 많이 포함됐다고 좋아한 것도 잠시 우리 지역 사업으로 도장을 찍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서 폭염은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요. 시간당 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지역별로 강수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아지면서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다시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이 29도, 나주, 화순 30도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은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틈새 작물과 대체 작물을 찾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손과 인건비는 줄이면서 소비자 입맛과 건강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른 키보다 크게 자란 옥수수밭에서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반 옥수수보다 1.5배 이상 크고 단 초당 옥수수입니다. 당도가 수박이나 멜론보다 2배 가까이 높아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옥수수입니다.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0.01%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더 많은 면적으로 재배가. 일반 작물 대신 올해 첫 초당 옥수수 재배를 시작한 전남도내 농민들은 20여 명. 수입이 안정적인 데다 특히 80일 만에 수확에 4월부터 10월 사이 이모작이 가능한 틈새 작물이라는 점에 끌렸습니다.
소득도 그렇게 결코 떨어지지 않고 관리하기가 타작물에 대해서 병해충 그 관리가 굉장히 좀 용이하다는. 이 밖에도 아열대 작물 재배는 기본이고 제약회사와 손잡고 작약과 우슬 등 약용작물 재배에 나서거나 코끼리 마늘처럼 토종 작물을 특화하는 사례까지 다양합니다. 틈새와 대체작물 찾기는 불안정한 수익구조, 일손부조, 기후변화 등 가중되는 어려움을 풀기 위한 농가의 생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전기 도매 요금이 1.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광주의 전기 도매 요금은 킬로와트아워당 103.89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비쌌지만 전남의 전기 도매 요금은 킬로와트아워당 76.48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쌌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연료비가 저렴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반면 광주 지역에는 이 같은 발전소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전기 도매 요금은 한국전력이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을 말하며 지역별 전기 도매 요금 차는 소매 전기 요금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이 다음 달부터 광주 전남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최초로 병문안을 제한합니다. 화순 전대병원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면회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병동 병문안객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회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고 주말과 공휴일엔 오전 10시부터 12시와 오후 6시부터 8시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결핵 후진국 오명을 못 벗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노인들의 결핵 발병과 사망률이 만만치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결핵 환자가 매년 줄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결핵 발병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결핵 환자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남의 경우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노인 발병률도 적지 않습니다. 결핵은 지속되는 기침과 발열 등을 동반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경우 정확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결핵에 감염이 돼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핵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제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기침을 좀 2, 3주 이상 한다 그러면 꼭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특히 도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결핵 사망률이 90%를 넘어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결핵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는 2019년까지 280여 원을 투입해 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집중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시범 사업인 만큼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요. 직접 찾아가는 이동검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염병 분야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전라남도. 결핵 대체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조기 발견과 완전 치료가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어제 새벽 1시쯤 나주시 왕곡면의 신축 중인 한옥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500만 원의 재산피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황토방 구들장 건조를 위해 전날 오후부터 아궁이에 장작불을 피웠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7)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1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 시간으로 조금 전 폐막식을 가졌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7 세계 수영대회 폐막식에서 윤장현 시장은 미클로스 세스탁 대회 조직위원장으로부터 차기 개최지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대회기를 인수받았습니다. 광주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19일 광주 금남로에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알리는 시민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17일간의 수영축제. 이제 대회를 평가하고 정리하는 일들이 남아있는데요. 부다페스트는 이번 대회를 통해 무엇을 유산으로 남겼는지 현재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수구 경기가 열렸던 마그리트 3회 알프레드 허요시 경기장. 헝가리의 첫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남긴 수영 선수의 이름을 따서 1930년에 처음 지었습니다. Megnyerte az olimpiát, megkérdezték tőle, hogy hol tanult meg úszni. Azt mondta, hogy a vízbe. 헝가리 수영과 수구의 역사를 간직한 이 경기장에는 세계 수영대회를 치렀다는 또 하나의 역사가 새겨졌습니다. 알프레드 허요시 경기장이 과거의 유산이라면 주 경기장으로 신축한 다뉴브 아레나는 이번 대회의 유산입니다. A sportlétesítményeink, ezek itt maradnak. Itt marad ez a Duna Aréna. 세계 문화유산에 임시를 준 경기장들은 철거해야 하지만 세계인들의 기억 속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치렀다는 자부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Hát nagyon jól megrendezték a magyarok, kitettek magukért, és szerintem mindenki úgy gondolja, ezt a ide látogató külföldről is úgy érzékelik, hogy ez egy nagyon világszínvonalú esemény. 따지고 보면 광주 수영대회도 2년 전 개최한 유대회의 유산입니다. 그때 지은 경기장이 있었기 때문에 수영대회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영대회가 끝난 뒤에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지가 고민거리입니다. 저비용 대회를 폐방한 광주는 경기장을 새로 짓는 대신에 대부분 임시시설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경기장 배치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다뉴브강을 무대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여준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2017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어떻게 준비했고 또 무엇을 남겼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부다페스트 조직위원회의 스잔토에바 사무총장을 윤근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회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Először is ez az uszoda, ahol most is vagyunk, rekordidő alatt épült fel. Kevesebb, mint 2 év alatt építették fel ezt a fantasztikus, azt hiszem méltán mondhatjuk világszínvonalú létesítményt, amire nagyon büszkék vagyunk. Ez ad egyébként otthont a műugrás és az úszás versenyeinek a világbajnokság során, amelyekkel igyekeztünk megmutatni Budapest szépségeit a világnak, ezzel is üzenni azt, hogy Budapest egy olyan hely, amit szeretni lehet, ami szép, ahova érdemes ellátogatni, nem csak a világbajnokság miatt, hanem egyébként is. 경기장 배치라든지 개막식 장소를 보면 도시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의도된 것이겠죠. Igen, ez is a koncepció része volt, hogy a megnyitó ünnepséget is a Dunára szerveztük, oda terveztük, nem pedig egy stadionba vagy sportcsarnokba, hanem egy olyan ikonikus helyére a városnak, amivel szintén a szépséget tudtuk megmutatni, illetve szerves részét képezte a programnak a háttérül szolgáló Budai vár, a Lánchíd, illetve maga a folyó, amit egyébként integráltunk a világbajnokság szervezési folyamatába is, oly módon, hogy a folyó kínálta a hajózási, közlekedési lehetőséget maximálisan bevontuk a világbajnokságon résztvevők kiszolgálásába. 이번 대회를 치르는데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했을 텐데 투자한 만큼 성과도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Ami nem csak a sport létesítmény beruházásokat jelenti, hanem egy sor olyan fejlesztést hajtottak végre a városban. Új hajókikötők létesültek, megújult a Margit-sziget, ami a város egyik büszkesége, megújult a teljes pesti rakpart, egy új sétánnyal gazdagodott. Igazából azt mondom, hogy ez a kerület, ahol ez a gyönyörű uszoda épült, ennek a környezete is teljes mértékben megújult. 부다페스트가 수영대회 개최를 통해서 얻게 될 유산은 뭐라고 보십니까? Egyrészt a gazdasági hozadékát, azt meg fogjuk vizsgálni. Véleményünk szerint, miután nem csak az elit világbajnokságot rendezzük meg, tehát a 17. FINA világbajnokságot, hanem ezt követően majd a Masters világbajnokság eseményeire is sor kerül. Jelentős mértékben hozzájárulnak a turisztikai bevételek növekedéséhez a sportlétesítményeink,
ezek itt maradnak. Itt marad ez a Duna Aréna. 아시는 것처럼 다음 대회 개최지가 광주입니다. 대회를 먼저 치르는 입장에서 광주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2015-ben az Universiádén részt venni egy másik sportág vonatkozásában, Gwangjuban. Megtapasztalni azt, hogy szervezésben nagyon jelesre vizsgáztak az ottani szervezők, tehát biztosan a FINA világbajnokság is jó kezekben van, ezt merem állítani. Hogy milyen tanácsokat adnék, nincs szükség igazán tanácsokra, jól meg kell tervezni a versenyeket, a versenyhelyszíneket, a hozzá kapcsolódó logisztikát, és folyamatosan konzultálni azokkal a külső partnerekkel, akik egyrészt ugye a jogtulajdonosi oldalt képviselik, tehát egyértelműen a FINA, aki a verseny, tehát a Nemzetközi Úszószövetség, és a további olyan partnerek, akik igen nagy segítségünkre voltak a szervezés során.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초구 좌측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회합니다. 1루자 최전 3루전 정으로 1루자로 2루 돌아서 3루 멈춰서고 타자전에 2루까지 1타점 적시합니다. 막고로 원볼 스트라이크 2입니다. 이거 좌중간이죠. 좌중간 깊숙합니다. 중견수 잡아냈고 3자 태거태서 홈으로 이범호의 생플라이 타점 스코어리 셋 1대1 점수 뺏기 위해 바로 동점 만들어냅니다. 5구 번들이 타고는 멀리 가는 그 중견수 우익수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와 이게 넘어가네요. 와 오지일의 투런 5대1로 앞서가는 오상변. 꼭 높게 뜬 공. 자 3루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죠. 우익수가 중견수가 잡았고 3루자 태업해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오제일이 생플라이 타점 한 점 포트입니다. 6대1 오제일이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4구 변화옵니다. 좌중간 멀리 가는 타입니다. 계속 갑니다. 간다. 넘어갑니다. 두런 이범호. 시리즈 4구 따라갑니다. 6대3 오늘 팀의 석점을 이범호 혼자 다 만들어냅니다. 아직 7회거든요. 그렇죠. 4구 볼입니다. 우주거리입니다. 깊숙하게 날아가는 타구 멀리 갑니다. 넘겨버립니다. 연타석 홈런 이범호. 와 이렇게 되면 따라가죠. 6대4입니다. 와 지금 밀어서 라인 드라이브 홈런이에요. 대단합니다. 우중간으로 큼지막 홈런을 만들어냈어요. 홈런 따라가는 점수 6대4입니다. 2구 저번한 개 타구는 1루수가 잡아서 마지막 아웃 카드 처리합니다. 경기 종료 6대4로 부산의 승리. 네, 요즘 한창 휴가 기간이죠. 캠핑 계획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캠핑 장비가 워낙 고가해서 선뜻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중고품이나 대여품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김윤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래구에 위치한 캠핑용품 판매 업체입니다. 텐트부터 침낭, 의자,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신상품은 물론 새 것 같은 중고품도 많습니다. 새 제품은 인터넷 최저가에 맞춰져 있고 중고품은 정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시중에서 100만 원대 팔리는 4인용 텐트는 중고로 5, 60만 원대면 살 수 있습니다. 안 쓰는 장비가 있다면 팔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매장에 위탁하거나 판매하면 손님이 이곳에서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물품 사기나 파손 등의 문제도 걱정 없습니다. 투자자니까는 이런 거는 자기가 검수를 해서 그런 거는 판매를 안 하고요. 자기가 수리해서 팔 수 있는 손님들이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제품만 중고로 갖다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 초보자라면 빌리는 것도 좋습니다. 60만 원대 팔리는 4인용 텐트는 1박에 5만 원, 의자는 5천 원에 빌릴 수 있습니다. 대여 기간만큼 할인 금액도 달라집니다.
또 가격대도 저렴한 것 같아서 저희처럼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 필요한 용품들을 빌려서 쓰고 그대로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이제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학생들 그리고 휴가 기간에는 이제 직장인들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여를 하시고 이제 그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레저 문화의 확산과 캠핑족의 증가 속에 비용 걱정은 덜면서도 실속을 챙기는 알뜰 캠핑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80년 5.18 참상을 알린 독일인 기자 힌츠 페터 씨의 사연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의 광주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배급사에 따르면 그제 오후 광주 유스케어 CGV 광주 터미널에서 광주 지역 택시 운전사와 대학생 등을 초대해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영화에서 독일인 기자를 광주로 태우고 오는 서울 택시기사 역을 맡은 배우 송강호 씨는 관객들을 만난 자리에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폭염으로 인한 가축질병 피해를 막기 위해 여름철 방역 강화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가축질병 방역 대책반을 구성해 가축 스트레스 완화제 1톤 등 축산 농가에 대한 방역 약품 지원과 소독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축재해 보험 등을 지원하고 의심축 발생 시 조기 신고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2017 세계 청년축제가 오는 4일부터 사흘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청년은 한다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청년 브랜드를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청년 브랜드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실패와 도전을 거듭한 청년 연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청년 토크가 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창업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창업 포럼도 문화전당 트래블 라운지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가 청년들에게 영농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장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농 경력이 없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예비농업인으로 2,500만 원 한도에서 하우스와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농업시설물 개보수 비용과 1년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참여를 바라는 대상은 거주 읍면동에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최종 선정됩니다. 일본의 한 화학기업이 여수산단에 8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일본 정밀화학기업인 스미토모 세이카는 지난해 여수 국가산단에 1,000억 원을 투자해 고흡수성 수지 제조 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또다시 800억 원을 투자해 시설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재 전남에서는 이탈리아 일본 화학기업과 콘텐츠 기업이 여수 국가산단과 나주혁신도시에 3,50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폐류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전남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다음 달 18일까지 굴과 전복 등 도내 폐류 가공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업체들의 홍보물과 제작,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도내 폐류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수출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3년 자본 대비 136%인 6,800억 원에 이르던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106%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공사는 지난 2014년 무안의 남학골프클럽을 매각한 데 이어 최근 해남 땅끝 호텔도 중견 건설업체에 매각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유 자산을 매각하고 용지 분양에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서 폭염은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 오후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시간당 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지역별로 강수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아지면서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다시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이 29도, 나주, 화순 30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이 29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맑아지면서 구름만 지나겠고요. 33도 안팎의 낮 기온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